네, 오늘의 핵심 시사 뉴스를 키워드로 분석해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D-1입니다. 자, 박사님, 키워드에서도 벌써 무게감이 느껴져요.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초긴장 상태죠. 그렇습니다. 내일은 정말 역사적인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드디어 만나는데요. 만남 자체는 이번이 종전 후에 세 번째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만나서 토의할 내용이 그 무게감이 굉장히 높고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무척 높습니다. 이번에 남과 북,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어떻게 장착을 할 것인가. 그동안의 이 휴전, 정전 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방안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요. 북한의 비핵화. 네. 북한이 비핵화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비핵화에 관해서 나라마다 그동안에 좀 시각이 달랐거든요. 미국, 한국, 북한이 서로 달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핵 동결을 하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한다면 나는 도중에 핵 협상을 도중에 하다가 나와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완전한 비핵화만이 비핵화다라고 얘기하는 데 반해서 단계적 비핵화론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북한과 미국의 이런 좀 엇갈린 시각을 조정해 줘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타결 짓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또 한 차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지금 판문점 4월 27일 회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오늘 최종 리허설이 열립니다. 자, 다음 뉴스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관세청 재보방입니다. 이 관세청이 내부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한테 상납을 받고 물건 밀수를 도와줬다, 묵인해줬다라는 의혹, 항공권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았다는 의혹 등이 있는데, 자, 박사님, 이른바 셀프 감찰론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청 재보방을 믿을 수 없다. 다른 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이제 관세청 재보방은 원래 관세청이 목적이 관세청 내부를 감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네. 한진 그룹, 대한항공의 갑질 비리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사건 사고를 신고받겠다. 이것이 관세청 재보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관세청을 향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그런 너희들 눈에 있는 들보부터 깨내라. 너희들의 관세청의 협조가 없었다면 과연 대한항공의 이런 불법 비리, 어떤 세금 탈세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아, 공범이다. 예, 공범이 아니라 너희들 주범이다. 예. 너희들부터 잘 알아.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신랄한 그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고 있어요. 네. 물론 관세청이 재보방을 만들어서 대한항공의 관세 포탈 행위를 잡겠다고 한 그런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하고 그런 의지도 매우 좋습니다만은 한편에 있는 바로 관세청 세관이 없었다면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고 너희들이 공범이다 또는 주범이다라는 네.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아주 뼈저리게 각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외부를 향한 재보방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찰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인천세관을 믿지 못하겠다. 인천세관에서 간단하게만 조사해봐도 그동안 대한항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든지 좌석 비행기 티켓을 구해달라든지 이런 각종 민원을 한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공기업들의 채용 비리를 사회적 적폐로 규정을 하고 지금 이 규탄을 하고 바로잡고 있는 와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먼저 예약 특혜를 받는다든지 좌석을 불법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적폐거든요. 그런 것의 미끼를 통해서 바로 관세청과 대한항공의
어떤 그 이 비리 커넥션이 연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대한항공과 이 한진의 갑질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관세청이 한번 겸허하게 받아들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청 제보방, 이 관세청 기대와는 달리 인천세관을 성토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7대 금융 재벌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이 재벌 금융사들을 통합 감독하는 겁니다. 자, 박사님, 좀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 재벌 금융사들을 좀 분리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비계열사에서 떼어내겠다. 뭐 이런 취지죠. 재벌 금융하고 금융 재벌이 말이 앞뒤로 바뀌었는데 네. 그 어떻게 다를까요? 큰 차이가 있죠. 네. 예. 금융재벌이라면 하나은행 같은 곳을 얘기합니다. 국민은행 같은. 예. 금융으로서 덩치가 커서 스스로 재벌이 된 거. 네네. 그리고 지금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 금융인데요. 네. 재벌로서 금융을 하고 있는 것들. 이른바 대기업 우리나라의 금융사들이죠. 산업 대기업 재벌들이 예. 금융을 하고 있는 곳이 7군데가 아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삼성, 예. 두 번째가 한화, 그다음에 세 번째 교보, 네 번째 미래에셋, 그리고 현대차, 그다음에 동부라고 하면 DB그룹, 그다음에 롯데, 이 7개 재벌은 예. 동시에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 금융재벌의 기준은 재벌 산하에 금융회사가 2개가 있다든지 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재벌 금융이 그 자산 규모가 하나만으로서도 5조 원이 넘는다 아하. 하실 경우에 예. 이것을 금융재벌로 재벌 금융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재벌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 차원에서 혁파하겠다 해서 공약 사항으로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재벌들이 금융을 하는 것 그 자체는 뭐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방만하게 되는 것은 철저히 제도적으로 막겠다. 이래서 올 7월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준이라는 게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이 7개 재벌 금융사를 불러놓고 앞으로 이런 걸 할 테니까 잘 좀 협조해 나가자. 잘 좀 정부의 방침을 따라주라라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나온 게 딱 꼽아서 얘기한 게 삼성그룹이 일단 삼성그룹이 제일 커요. 그중에서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그룹이 어렵다고 해서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줬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삼성중공업이 망하면 삼성생명이 같이 망합니다. 네. 그것은 삼성그룹의 도산일 수가 있고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도 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셋은 네이버하고 서로 자사주 교환을 했는데요. 이것이 아주 꼼수 중에 꼼수죠. 의결권이 없는 것을 자사주 교환을 함으로써 의결권을 부활시켜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네. 아무튼 이 재벌 금융 재벌 이 7개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새로운 어떤 재벌 정책이 하나가 새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뉴스는 소비자 심리입니다. 어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이 소비 심리가 하락을 했는데 통계가 처음 나온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박사님,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심리를 지갑을 안 열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대호황입니다. 네. 지난 10년간에 걸친 불황의 늪을 빠져나와서 너무 경제가 잘 된다 해서 미국 같은 데는 금리를 올리고 그 버블까지 걱정하는 판국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경기가 급격하게 꺾였다라는 게 한국은행 발표예요. 한국은행의 CCSI라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5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12월 달부터 계속 하락세고 이렇게 최장 5개월 연속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거죠. 물론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는데 BSI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100을 넘으면 일단 전월보다는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난 4월 달에 줄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 100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수준은 아닌데 다만 지난해 잘 나가던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상향 곡선을 그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떨어져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경기가 왜 떨어졌을까? 한국은행의 진단은 첫 번째 그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주위에 쓸 돈이 없어지면서
그 체감 소비 심리 지수가 떨어졌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아하.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약화하게 될 수가 예. 있어요. 뭐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등등의 요인을 드는데 뭐 가장 크게는 지난해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5월 이후에 경기가 너무 높았다. 소비 심리가 그것이 기저효과로 지금 줄어드는 거다라고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부풀려졌던 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가 경기가 좋은데 우리만 나쁘다는 것은 세계 경기 호황을 우리 경제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회를 일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 소비심리지수 CCSCI의 5개월 연속 하락에 대해서도 정책 관계자들이 매우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계가 나온 이래 처음으로 소비 심리가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확인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철밥통 급여입니다. 자,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철밥통 하면 공무원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전체 공무원이 102만 명인데 이 월급을 통계를 내보니까 세전 522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522만 원이면 연봉 6천만 원인데요. 네. 뭐 이것은 사람에 따라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죠. 그동안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비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급여 생활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조사한 우리나라 전국 봉급 생활자들의 평균치는 201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201만 원에 비해서는 2배 반 정도로 네.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측정하려면 또 다른 지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공무원 하면 이른바 철밥통해서 한 번 들어가면 잘리질 않는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안정적인 직장인 대신에 급여가 일반 봉급 생활자에 비해서 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이 하나의 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적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일반 봉급 생활자보다는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 하나의 팩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봉급 생활자와 공급 생활자의 급여 차이가 연금에서 나타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3배 내지 4배 이상 지금 공무원 퇴직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어떤 데 10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들을 더 뽑겠다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대대적인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밝혀놨습니다. 그것이 다 국민 부담일 수가 있을 텐데 공무원들이 이런 그 적지 않은 급여에 대해서 감사해하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더 좀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D-1 관세청 재보방, 7대 금융 재벌, 소비자 심리, 그리고 철밥통 급여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